지난주에는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저렇게 발견했는데, 오늘 부부자랑 20가지를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 틀린 것이, 즉 다른 것이 단점이고 약점인 줄 알았더니 20가지를 써보니까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아내가 갖고 있고,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남편이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것이 약점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에 대한 장점이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까 사진에서 보면 알겠지만 그 내가 선택했고 나를 사랑해서 내가 선택했던 그 배우자가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결혼은요 이런 겁니다. 결혼하는 순간 남자는 전 세계에 있는 여자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떤 사람이 헐 이런다 이런 말이에요. 자, 내가 한 번 얘기하면 그냥 헐 그러는 거예요. 자, 결혼은 남자는 결혼한 동시에 전 세계에 있는 여자를 포기하는 거야. 결혼은 여자는 결혼한 동시에 전 세계에 있는 뭐예요? 남자를 포기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서로 쳐다보시면서 당신은 영원한 나의 짝입니다. 한번 소리가 됐어요. 자, 내가 시작해보세요. 하긴 하는데 일단은 먼저 눈을 딱 쳐다봐. 눈을 딱 쳐다보고 당신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동반자라는 것은 한 곳을 목표로 향해서 달려가요. 근데 거기에 달려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걸림돌이 있어. 로드가 있다. 로드 걸림돌. 근데 그 걸림돌이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몰라. 근데 왠지 그냥 어떠한 동일한 사건만 되면 자꾸 그냥 올라와 그냥 올라와. 오늘 그거 우리 당사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러한 분노, 해결되지 않은 거, 이게 뭐냐. 저는 오남인의 막내를 태어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업을 하는데 주로 이제 일이 많기 때문에 울산에 현대자동차를 많이 갑니다, 제가. 빨리 일을 보고 또 올라와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항상 첫 비행기 7시 비행기 타고 가요, 제가. 그러면 이제 딱 7시 비행기 타는데 인터넷에서 예약할 때 30의 C 비행기. 목적은 빨리 내려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참 치기 싫어. 30의 C가 빨리 내릴 수 있는 아주 그냥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우리 저기 직원한테 30의 C 예약해놔. 7시 비행기. 딱 이제 가는 거죠. 그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저는 신중 주도형이에요. 그러니까 비행장에 그냥 7시 비행기다 그러면 5시 반까지 있어야 돼. 그래서 안 들어가면 이긴다고 하잖아. 그래가지고 딱 가가지고 이제 챔프가 비행기를 타는 순간 30시에 딱 타는 순간 자야죠. 잠이 모자르니까. 여름 때와 같이 딱 타가지고 잠을 쫙 자고 있는데 조금 지나가더니 어머!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이 가슴에 참기운이 쫙 도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스튜디오스가 이제 이렇게 이 음료수를 이렇게 서빙하다가 30에 A에 있는 좌석에다가 도마도 주스를 딱 출려오다가 이게 의자에 탁 걸려가지고 나한테 그냥 확 쏘는 거야. 그냥 도마도 주스를. 중요한 건 도마도 주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그랬는데 이게 싹 근데 그날은 가을이었습니다. 감색이 안 보이면서 감색이 안 보여. 야, 그러니까 도마도 주스를 딱 흘리는 순간 감색이 되니까 어떻게 돼?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래가지고 스튜디오스가 그 자리에서 딱 무릎을 꿇는 거야. 그러면서
어머, 죄송합니다, 손님. 딱 그러는데, 딱 보기 괜찮거든? 아, 괜찮아,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막 휴지만 닦아줘. 그래서, 아, 괜찮다고. 그리고 이제, 그날은 가을 청명한 날씨였거든요. 그래서 괜찮으니까 탁 하고 이제 비행기를 딱 나왔네. 햇빛이 쨍쨍 찌는데, 갑자기 그냥 보니까 허해, 양복이. 도마도 수가 이제 맞는 거예요. 그때는 저였을 때 몰라. 똑같아요, 색깔이. 그런 순간, 분노가 아니라 올라오는 거예요. 에휴, 내가 지금 현대 이사 만나러 가야 되는데 말이야. 여러분, 이런 분노는 일상적인 분노예요. 따라합니다. 일상적인 분노. 일상적으로 있는 분노예요. 자, 저는 오남인의 망명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이죠. 나라중에 고스톱으로만 지겨워 죽겠어, 나는. 우리 집은 딱 4명 형이 고스톱 멤버가 딱 돼. 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했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는 국민학교죠. 2학년 때 저는 5점반, 5반 있었다고. 응? 저는 5반인 줄 알고, 그날 이제 12시에 점심 먹고 이제 학교를 등교한 거야. 그랬더니, 우리 반 애들이 다 나오는 거야, 그냥. 야, 너 시청자 오늘 학교 왜 안 왔니? 야, 오늘 5반 아니었어? 5점반이었어. 끝났어. 아, 끝났구나. 그럼 집에 갔죠, 저는. 그때 둘째 형이 있잖아요.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저를 공부가르쳤거든요. 딱 도로로 들어온 순간, 너 인마 자식아 왜 학교 왔는데 왜 안 와? 왜 공부하라고 지금 온 거야? 아, 형, 저기 오늘 5점 빠졌대요. 그러면 평상시에 보면은, 아, 그랬어? 잘 가라구나. 가서 쉬어라.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뭐야, 이 자식아? 우리 연탄찌개 있지, 연탄찌개. 연탄찌개. 이걸 딱 들이 나를 배를 부수는 거야. 뭐야, 이 자식아? 나는 그게 지금도 안 잊혀져. 아니, 그게 무슨 5점반, 5반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좀, 연탄치기가 뭐 그냥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재수했거든요. 아버님이 이제 저는 치과 의사였었어요. 우리 아버님 오남이랑 만나니까 저는 치대 가기로 그랬다고. 근데 똑 떨어졌네. 그러고 나서 이제 재수해가지고 이제 붙어가지고 전자학 가려는데 제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맥주 한잔 먹었어요. 맥주 한잔. 그때 우리 아버님이 이분이신데 맥주 한잔 먹고 딱 들어가니까 대학교 재수해가지고 맥주 한잔 먹을 수 있잖아요. 딱 들어가니까 우리 아버님이 희철아 술 먹었냐? 술 먹지 말라. 그치야. 저는 엄마 아빠한테 상처가 없어요. 근데 큰형이 딱 보더니 여자씨가 술 먹었더니 이 자식이 대가리 피도 안 말라가지고 자식들이 머리를 딱 때리는 거예요. 머리 한 대쯤이야. 맞아야 되지. 둘째 형이 딱 오더니 야 자식아 너 술 먹었다며. 이 자식이 딱이라도 딱 때리는 거야. 세 번째 끝났다 그래서 셋째 형이 딱 오더니 이 자식아 너 술 먹었다며. 훅 형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형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형이야. 너 이 자식아 술 먹었다며. 엎드려 뻗쳐 이 자식아. 열 대를 치치는데 정말. 그리고 어땠냐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들은 이제 고스톱을 쳐. 고스톱을 치는데 야 희철아 네 형 너 가서 한번 술 좀 사와라. 담배하고. 그리고 술하고 담배를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술하고 담배 사면 이 잔돈이 있잖아, 잔돈. 거실돈. 그리고 거실돈을 이렇게 좀 가져오면 네가 좀 신분값을 써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걸 그냥 그대로도 가져가 또. 신분값도 안 줘.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자랐어요. 자, 이러한 삶 속에서 저는 지금도
초등학교 2학년 때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심부름이 그러면 아주 지겨운 거야, 심부름. 근데 말이죠, 어느 날 아주 어여쁜 아내를 만났어요. 우리 아내는 유치원 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했을 때 나는 결혼하면 죽어도 심부름을 안 하리라. 나는 저기 대학교 다닐 때 봄, 여름, 가을 해가지고 둘째 형, 셋째 형, 넷째 형이 다 결혼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대학교 다닐 때는 갈비탕 그런 생각밖에 기억이 안 나. 일시장에서 하도 얘기. 오는 사람 갈비탕 지금 무결하죠. 근데 갈비탕이거든요. 그래서 하도 심부름 많이 해가지고 나는 그냥 심부름을 안 하니라. 심부름 안 하니라. 근데 결혼을 했더니 나 이런 거죠. 우리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여보, 퇴근하고 올 때 간장 하나만 사오세요. 퇴근하고 올 때 간장 하나만 사와. 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거 사오냐고 좋은 남편이야. 어떤 거 사오냐 물어보잖아 지금. 응? 자, 여보, 퇴근할 때 간장 하나만 사와요. 뭐라 그래요? 아, 까먹었네. 이게 무슨 일이야? 아직 생각보다 괜찮아요. 좋아요. 발음은 다를 수 있어요, 그거를. 자, 여보, 퇴근할 때 간장 하나만 사가지고 오세요. 어떻게 할까요? 사가줘야죠. 사가줘야죠. 저는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또 심부름 시키네. 또 심부름 시켰어요? 아니, 내가 지금 결혼하기 전에 말이야. 그렇게 심부름을 했는데 말이야. 결혼했더니 또 심부름 시켜. 우리 아이가 한 번밖에 안 시켰거든, 나를. 그러면서 이러면서 또 심부름 시켜보면서 어떻게 말하는지. 당신은 집에서 무엇을 하는 일을 했길래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들어온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아내가 깜짝, 아니 간장 하나 사달라는데 뭐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당신 집에서 뭐 했어? 뭐 했어? 뭐 100m가 안 되는 그 편의점 가서 간장 사오면 되지만 나는 하루 종일 지금 피곤한데 말 들어오는데. 그래가지고 싫을 때 무지 많이 싸웠어요. 죽는 사람 했다고.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거지. 또 시켰냐고. 내가 중요한 걸 내가 또 시키는 거야. 또 시키는 것만 이거 심부름 시켜 주겠는데 말이야. 어느 날은 어떤 사람 말이죠. 부부가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김밥 천국을 갔어요. 김밥을 시켰어. 김밥은 어느 부분이 제일 맛있습니까? 네? 오다리가 제일 맛있잖아.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했어. 그래서 꼬다리가 제일 맛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꼬다리를 갈등하지 않고 그냥 찍어가지고 그냥 사랑하니까 꼬다리를 줬어요. 아내가 그냥 뭐라고 화를 내면서 꼬다리를 주고 있어. 아니 맛있다니까 줬는데 왜 그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 남편을 만나기 이전에 이 아내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딸이 7명이야. 딸이 보면 5째가 그래. 걔 지금 엄마가 얘들아 김밥 먹으라 그러고 세팅해 놓으면은 그래서 몸통을 좀 먹으려고 딱 그러면 애들이 다 먹고 나서 꼬다리만 남는 거야. 어렸을 때. 꼬다리만 보면 뭐가 생각나요? 꼬다리만 보면 뭐가 생각나냐고. 그 어렸을 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따라합니다. 이때 내가 또 간장 사와! 이 분노는 일상적인 분노가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왜곡된 분노. 따라합니다. 왜곡된 분노. 적으세요. 이거 다 까먹어. 교육받고 나면 다 까먹어.
중요한 거는 이 왜곡된 분노가 문제가 되는 거야, 부부끼리. 아시겠어요? 오늘 이거 뭔지 알자니까 너무 뭔지 알자.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왜 간장 사원데 화를 내는 거야, 지금도. 근데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의식 속에, 내 무의식 속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예요. 나도 모르게 이 수면에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끼리가 아세요? 이게 있는지 아냐요? Unfinished business. 미해결과지.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연탄치기로 이게 아니라 형이 나한테 지쳐라 괜찮아. 너 그럴 수 있어. 일로 와. 라고 나를 또 하나 줬다면 나는 형들한테 심부름을 하는 가정에서 내가 나한테 어떤 수고했다는 얘기를 듣는 환경에서 자랐다면 나는 우리 아내가 간장 사고 했을 때 화내지 않았습니다. Unfinished business. 거기에 정체되어 있는 거야. 그 시간. 나도 모르게 거기에 멈춰 있는 거. 내가 사랑을 그 초등학교한테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그때 당시에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될 나이였는데 멈춰 있는 거야. 해결이 안 됐어. 그러니까 몸은 자랐는데 이 몸 안에 초등학교 2학년이 있는 거야. 이걸 뭐라 하냐면 adult child라고 해요. 성인아이.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 부부끼리 이거 한번 얘기해보자. Why? 근데 서로끼리 책임은 없어. 왜? 본인들 만나기 전에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본인들 만나기 전에 사건이 아니고 지금 now 서로끼리 문제가 되는 문제인 줄 알고 지금 이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우리 부부의 서로끼리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당신 책임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리고 먼저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책임이 아닙니다. 시작.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책임도 아닙니다. 시작. 당신 책임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분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적인 분노가 있고 왜곡된 분노가 있고 명백한 분노가 있어요. 명백한 분노는 뭐냐면 성추행을 한 사람을 딱 보는 순간 분노가 일어날 때 이건 명백한 분노예요. 그런데 학습된 분노가 또 있어요. 뭐냐면 왜곡된 분노가 반복되게 돼서 자기의 패턴이 되는 분노. 이거 이해하시겠죠? 오늘은 우리가 왜곡된 분노, 소리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오는 상한 감정에서 오는 그 왜곡된 분노. I don't know what to say. 모르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다 돌리세요. 저는 이쪽으로 이렇게 다 돌려. 편안하게. 네. 강의하다가 졸리면 자도 돼요. 괜찮습니다. 네. 자, 강의하다가. 자, 요 그림을 볼 때에 요 지금 내가 신문을 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신문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자, 어떤 감정이 들까요? 우리 저 진행 총무님 마이크 하나만 주실래요? 마이크 주세요. 우선 마이크. 자, 그리고 진행 총무님이 좌정에 들어가셔서 안무분이나 마이크를 주십시오. 자, 저 상황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우리 남편 한 분 말씀해 주세요. 볼륨을 이쪽으로 좀 같이 잡아주지. 볼륨 어떻게? 옆에 좀 잡아주지. 옆에서 잡아주신 신문을 그렇구나. 네. 그럼 또 다른 아버님, 다른 남편. 잘 볼 수 있도록 옆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잘 볼 수 있도록 옆으로 보여주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다른 또 우리 다른 아버님, 다른 대표님. 좋습니다. 같이 보실래요?
있어요. 요 지금 내가 근무하는 책상인데 동료가 딱 그 책상에다가 딱 손을 딱 댔어. 자, 우리 여기 어머나고 이웃이 여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화가 날 것 같은데. 화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글쎄, 그 동료라고 그러면 화가 덜하겠는데 네. 아랫사람이라는 용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자기 어떤 내 영역에 대한 자기 가온다리를 치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뭐 그림 봤을 때 좀 어떨지 봐야 돼요. 제가 내가 1등 했거든? 내가 1등 했어요. 근데 3등이 여기다 발이 딱 오르는 거야, 지금. 3등이. 야, 요거 어땠나, 요거. 자, 우리 아까 코믹하게 좀 나눠주신 분. 여기. 예. 자, 남편. 예. 요거 내가 1등 했거든요. 1등 했는데, 요거 지금 3등이 발 딱 올라오고 지금 웃고 있잖아요. 예? 근데 나는 어떤 마음인가요? 발 좀 내려. 발 좀 내려. 고연 120 우리. 자, 우리 아내분. 네. 얼마나 1등이 하고 싶었으면 내 올려놔. 자, 똑같은 상황하고 이제 반응이 달라요. 자, 고연 120. 저도 마찬가지로 1등 하고 싶구나 올려놔. 오케이. 또 옆에 있는 우리 남편. 야, 발레리아 툭툭 칠 것 같습니다. 그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해주세요. 내가 1등 했는데 제가 기분 나쁘면 다른 자리에서 기분 나쁘다고 해야 되는데 이 시상식 때 자리에서 발 딱 올리고 좀 건너게 마음 상하게 했으니까. 마음 상해했다 말이죠. 자, 옆에 있는 우리 젊은 분한테 넘어갑니다. 자, 저 그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그림처럼 한번 쳐다보고 다시 그냥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죠, 저 다리를 확 잘라버리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 뭐라 그래요? 아유, 얼마나 1등을 하고 싶었으면 저렇게 오르는가 말이야. 질문합니다. 저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부터 그 교재에 보면 내가 반복적으로 화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떨 때 화가 나는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떨 때 반복적으로 화가 나는가? 지금부터 딱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하고 상의하지 마세요. 마시고 본인만 쓰십니다. 어떨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럼 직장에서 어떨 때 반복적으로 화가 나는가? 반복적으로. 두 번째,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어떨 때 반복적으로. 세 번째,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떨 때 반복적으로. 이게 다 세 가지가 같을 수 있고 다를 수가 있어요. 1번 정도 드리겠습니다. 쓰십시오.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원인이 뭔가? 세 번째, 그렇게 분노했을 때 나의 분노의 해결 방법은 3번까지 한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2분.
자, 지금까지 쓴 내용을 갖고 부부끼리 한 2분만 얘기합니다. 먼저 남편이 아내에게 순서대로 얘기하면 돼요. 나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이럴 때 화가 나고,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럴 때 화가 나고, 자녀 관계 속에서 이럴 때 화가 나고, 화를 원인이 이거고, 그리고 분노 해결 방법은 이렇게 하고 있다. 부연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얘기하고, 상대방 얘기할 때는 듣기만 하면 됩니다. 끝나고 나면 또 아내가 얘기하는 거고. 자, 부부끼리 서로끼리 보시고, 자, 부연 설명하지 말고 딴청하지 마시고 상대방 얘기 잘 들어주고, 끝나고 나면, 이 세 가지 끝나고 나면 또 배우자가 합니다. 자, 시작 해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이제 그만하시고 시간을 드릴게요. 가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분노란 무엇인가? 여기 교재에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노란, 시작. 다른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한다고 모든 게 느끼게 되는 감정, 생각, 신체의 긴장입니다. 자, 또 분노란 무엇인가? 꺼먹은 시작. 자기 존재가 수용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하나는 감정이다. 근데 밑에 글씨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분노는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노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으며 하나의 감정이다. 근데 그 분노가 일상적인 분노냐, 명백한 분노냐, 왜곡된 분노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일상적인 분노는, 명백한 분노는 성추행을 하고, 그리고 사회의 정의 구현을 위해서 역행하는 자들을 볼 때 분노하는 것은, 그것은 명백한 분노예요. 근데 나에게 왜곡된 분노가 무엇이냐, 이게 이 부부끼리 걸림돌이다. 그걸 이해하고 싶은 겁니다. 자, 녹색 글씨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노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으며 하나의 감정이다. 자, 명백한 분노란 무엇이냐? 부도덕한 행위, 비인격적인 것, 반사회적인 것, 재산 탈취, 거짓말, 음란, 음모, 폭행, 성추행을 통해 오는 그 분노는 명백한 분노라는 거예요. 근데 왜곡된 분노라는 것은 뭐야? 아까 미해 해결과제, 내 물 속에 있는 unfinished business, unfinished business, 뭔가 있어요. 상처. 히틀러 같은 경우는 그 유대인의 핍박받던 그런 아버지의 상처 때문에, 그 아버지가 히틀러를 그냥 막 핍박을 했다니까. 막 그냥 폭력을 가하고. 그 유대인 지주 그 사람이 아버지를 힘들게 하니까, 아버지가 히틀러를 아주 힘들게 하니까 히틀러가 그렇게 600만을 살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왜곡된 분노. 이것이 문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늘어나는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대상에 분노하는 거. 예를 들어서 진공청소기로 착 청소를 해. 갑자기 진공청소가 섰어. 아유, 이놈의 진공청소기 그냥 뻥 쳤어. 이거 무슨 분노예요? 예? 아니, 예를 들어서 진공청소기 했는데 쫙 하다가 진공청소기 안 돼.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돼요. 그러면 100km 내가 갑자기 분노가 확 일어나가지고 별로 뻥 쳤어. 이게 무슨 분노야, 이거? 무슨 분노야? 명백한 분노? 누구야? 손 들어봐요. 명백한 분노 손 들어봐요. 그리고 일상적인 분노. 왜곡된 분노야. 내 안에 뭔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운전을 잘 가다가 타이어가 빵꾸 났어. 내리가 타이어가 빵꾸 났는데 많이 가름되지. 그런데 타이어를 해결을 받았어. 이놈의 차 그냥. 아유, 그냥. 무슨 분노야, 이거? 무슨 분노야?
일상적인 분노가 손에 없어요. 명백한 분노다. 나가세요. 저희도 손들어 나가니까. 명백한 분노다.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세요. 명백한 분노. 어떤 와이프는요, 우리 남편은 말이죠, 운전하면 누가 이렇게 딱 뛰어들면 이러면 막 욕을 막 하는 거야. 여기도 있을 거야. 아마 어디 있을 거야. 안 봐도 알아. 그냥 뛰어들기만 하면 이놈을 XX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운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보 그러지 마 제발. 너 바쁘겠지. 어느 날도 딱 가는데 그냥 검은 에쿠스가 앞을 쫙 막는 거야. 검은 에쿠스가.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쫙 해가지고 앞에 딱 막았는데 달아가면서 또 검은 에쿠스가 또 쫙 그러다 가다가 그냥 검은 에쿠스가 앞에 딱 쓰더니 딱 쓴 거야. 앞에 막은 거야. 검은 양복 입은 4명이 딱 내린 거야. 그날 남편은 죽살나게 얻어맞았대요. 깜판도 맞습니다. 뛰어들었을 때 이 분노,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제가 상담을 3,000쌍을 해봤는데 다 들어보니까 배우자 만나기 전에 스토리가 다 있더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배우자의 스토리텔링을 아셔야 돼요. 라이프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You have to understand. 이해해야 된다. 이해하지 못하면 해석이 안 돼. 어디가 아픈지, 여기에 무슨 상처가 났으면 이게 그냥 기스나서 그냥 외상에서 한 건지, 어느 암을 통해서 오는 상처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일반 상처난 걸로 이렇게 아까지 기발하면 근데 또 나 그러면 뭐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자, 여러분 얘기했어요. 분노의 원인이 뭐냐? 내 무의 속에 있는 그 미해결 과제가 있다 이거죠. 어디로부터 영향받은? 부모로부터 영향받은. 100%예요, 100%. 여러분. 엄마 아빠로부터 영향받았다고 다 보니까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3,000명 다 그랬으니까. 나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은 뭐냐면은 2명이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내 아내의 엄마 아빠, 내 남편의 이 엄마 아빠, 적어도 6명이 결혼하는 겁니다. 6명이. 문화적인 결혼이야. 문화적인 통폐합인데 어떻게 갖출 수가 있어요? 어떤 가정은 생일이라 그러면 그냥 각자 알아서 그냥 먹는 집안에 살았는데 어떤 가정은 생일이라 그러면 다시 밥! 그냥 막 해피 버스데이 이런데 그럼 둘이 그런 사람들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한 번은 각자 하고 한 번은 해피 버스데이 해야 되나? 여러분 있잖아요. 부부는 FTA를 해야 되는 거야. 자유무역 협정을 해야 된다. 한쪽은 농수산물 개발하자고 한 사람은 자동차 개발하자고 누가 이길 거죠. 그렇게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았는데 그럼 어떻게 이게 이끌어가지고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 각자의 이 원이 어떻게 교집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공집합을 통해서만 교집합이 되는 거지. 그죠? 이거 언더스탠딩이 돼야 무슨 공집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뭔가 나도 모르는 스토리가 있어. 나 만나기 전에 스토리.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지금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큰 사람이지만 요 안에 언제인지 몰라. 유학이 된지 청년이 된지 아니면 뭐 대학교 된지 몰라. 근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만 건드리면 폭발하네. 나는 건드린다고 생각 안 했거든.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했거든. 여기 대한 여기 건드리지. 펑펑 나온다. 이것 때문에 헤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자,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자, 분노할 때, 특히 왜곡된 분노가 됐을 때 우리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과연 우리 건강한 문제, 첫 번째 보겠습니다.
누구나 마음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끊기 힘든 분노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일까요? 분노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립니다. 야, 네가 나한테 뭘 했는데? 사람의 성격에 따라 그 형태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매사에 조급하고 작은 일에 화도 잘 내는 급한 성격을 타입 A라고 부릅니다. 그래, 그래서 그렇게 나와. 삼촌 돈 많은 게 얼마나 기분 나쁘지 않아? 어? 야. 화를 자주 내면 혈압이 상승하고 동맥벽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혈관벽이 손상되면 인터루킨-6가 분비되고 이는 간으로 가서 C 반응세포를 분비시킵니다. C 반응세포는 심장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만성적으로 화를 내는 성격은 심장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내가 복수할 거야. 내가 복수! So there are a variety of biological pathways that can contribute to or actually account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 and disease. The most recent research that's been done has found that people with high levels of anger are more likely to have something we call the metabolic syndrome. That is, high levels of glucose and insulin, or insulin resistance, and high levels of lipids, and actually a tendency to gain weight around the middle of the body. This is a pre-diabetic state and can lead to type 2 diabetes, which is a major potent risk factor for cardiovascular disease, coronary heart disease.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속으로 참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타입 C 성격입니다. 타입 C도 타입 A와 같이 몸을 망가뜨립니다. 만성적으로 화를 참으면 암세포를 죽이는 NK세포의 활동이 억제됩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맥벽이 손상되고 지방을 많이 분비하게 돼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집니다. 혈액 안에 혈소판을 더 많이 응고시켜서 동맥혈관을 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There is a type C personality that's been described as relating to cancer. That personality profile is characterized by negative emotions, but that are kept bottled up inside. Anger kills. Anger kills if you keep it bottled up inside. Anger also kills if you let it out. If you let it out, you scream, you holler, you throw things, that is not any better than keeping it bottled up inside. 세월이 흐른다고 분노가 가라앉는 것은 아닙니다. 분노를 해결하는 것은 용서뿐입니다. 보셨던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를 해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태입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에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래요?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예쁘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관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답에 있나요? 3차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있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PPT 떼어주시고요. 우리 부부끼리 서로 쳐다보시면서 남편이 아내의 손을 딱 이렇게 만지면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내도 남편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떤 400명 정도 되는 회사의 사장이 어떤 실험을 했어요. 한 간격이 저기, 여기, 이 정도 되는 간격에다가 테이블에다가 밥을 담은 세 그릇을 놓습니다. 그리고 출근하는 직원들한테 첫 번째 밥그릇을 딱 지나갈 때는 아유 짜증나 이런 나쁜 걸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갔어요. 두 번째 밥그릇은. 세 번째 밥그릇은 사랑해 사랑해 그러고 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밥그릇을 열었습니다. 요 지금 나쁜 말을 한 거기는 빨갛고 검은 정도의 그러한 곰팡이스럽고 좀 안 좋은 냄새가 났어요. 근데 요 쳐다보지도 않고 간 그 밥그릇을 여니까 총천색으로 곰팡이스럽고 아주 냄새를 맡지 못할 정도로 악취가 났습니다. 세 번째는 하얀 누룩이 생겼고 아주 그냥 이 누룽지와 같은 냄새가 났어요. 여러분 이 시간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요람에서 태어난 지금까지 어떤 얘기를 듣고 자랐습니까? 혹시 어렸을 때 네 인생 네가 책임지고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쳐다보지 않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그거는 내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아내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 이전의 문제인 것이죠. 이것이 결혼의 앞으로의 삶 속에 걸림돌이라면 우리는 서로 이해해야 됩니다. 원인 제공자가 내 남편이고 내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분노의 스타일은 두 가지가 있는데 분노를 했을 때 외향적으로 이렇게 막 격분하거나 폭력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고 부인하고 침묵하고 후퇴하다가 이 둘 중에 하나 어떤 것이 더 위험할까요, 여러분? 분노를 폭발하는 사람하고 참고 그러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위험할까요? 뭐라고요? 참는 사람들. 분노는 여러분 잘 표출해내셔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분노 처리 기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노 처리 기술. 뭐가 중요하다고요? 분노 처리 기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분노는 어떻게 된다? 따라합니다. 분노는 전이 된다. 예를 들어서 사장이 소리를 꽉 지르면은 직원들도 분노가 전이가 돼요. 직원은 집에 가서 아내한테 분노를 내거든요. 아내는 자녀한테, 자녀는 개를 차고 개는 고양이를 찬단 말이에요. 이 분노가 전이가 된단 말이에요. 자, 분노 발생 시 잠은 세 가지. 네, 아직 영상 아닙니다. 자, 분노가 났을 때 여러분 세 가지를 딱 자동적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려는 거예요. 첫째, 명백한 분노인가 왜곡된 분노인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자, 시작. 명백한 분노인가 왜곡된 분노인가?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분노인가 일상적인 분노인가 왜곡된 분노인가를 인지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시작. 아까 분노했을 때 오는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몸의 이 심장 안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아까 동영상을 보면서 뭘 느꼈어요? 저는 서로끼리 말을 해서 밥이 상대방이 썩고 내가 독한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문제가 생기죠. 그 말에 썩지요. 그럼 말하는 사람은 썩어요, 안 썩어? 말하는 사람은 썩어, 안 썩어요? 썩지요. 그러니까 내가 분노할 때 이거를 내 건강을 바꿀 수 있는 만큼 중요한 분노인가 이거를 여러분 생각하시라는 거야. 분노했을 때. 자, 세 번째, 자, 시작. 다른 대안이 없는가. 이것을 자동적으로 세 개를 딱 물어봐서 예스 그러면 분노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지금부터 부부끼리 뭘 하냐면 내가 결혼하기 전에 가장 행복했을 때 그걸 이제 나누기로 했는데 제가 어떻게 대화하는지 제가 좀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이은영 본부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나오시죠. 네. 모시고. 자, 네, 빨리 나와주세요. 자, 우리가 먼저 제가 하나의 그 가정의 그 문화를 하나 좀 만들어 드리려고 그러는데, 가정 문화. 네. 일명 그걸 껴안기라고 그래요. 껴안기. 뭐라고요? 뭐라고요? 껴안기. 자, 껴안기. 자, 부부끼리 껴안기. 자, 잘 보세요. 부부끼리. 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합니다. 연속 동작으로 딱 만나는 순간 따라가지고 하고, 나는 이 모습이 참 보기 싫다. 손들어. 확 짜증난다. 자, 부분 동작 딱 봐가지고요. 자, 가슴과 가슴이 맞대요. 그리고 볼과 볼이 맞댑니다. 그리고 이게 딱 안은 다음에 이 상태에서 한 30초 정도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한 손으로 있다가 네?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요? 얼굴 다짐을 하네. 이렇게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축복합니다, 아니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감사합니다, 미안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껴안기를 제가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교 앞. 잘못된 껴안기. 예를 들어서 딱 껴안았는데 이렇게 뚫리는 거, 이거 잘못된 껴안기예요. 그 다음에 딱 껴안았는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펄쩍펄쩍 뛰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날 잘하고 있어. 돌려 이런 거 봐. 이거 잘못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 또 연령이 낮은 사람이 연령 높은 사람을 또 두들겨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우리 진행하시는 분 두 분 나오시죠. 자, 둘이 딱 이제 허깅하고 뼈안기고 시작. 한 30초 정도 있으면서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먼저 남자가 아내한테 한 2 패턴 정도로 얘기합니다. 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서 정말 여기 이 공간에는 우리 부부밖에 없다. 아무런 의식하지 마세요. 우리 부부밖에 없다. 그리고 정말 가슴과 가슴이 뺨과 뺨이 딱 맞고 정말 힘들더라도 30초만 있다가 남편이 하고 싶은 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면 미안합니다, 두번하고 아내가 얘기하고 지금부터 자기 부부만 얘기해요. 아무런 의식하지 마세요. 아무도 없어요. 안 보여요. 자, 두 분이 손을 안고 시작.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모시고 지금부터 한 2분 동안에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를 나눌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 대화의 더 깊은 요령은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알려줄 거고 지금은 약간 축약해서 핵심이 얘기할 때 먼저 내가 대화할 때 있잖아요. 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을 때에는, 좋았을 때에는 당신을 만날 때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들어주시면 돼요. 근데 들어줄 때 서로 눈을 봐요. 대화하는 요령이 서로 눈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끄떡끄떡거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마이크 좀 주실래요? 네. 제 아내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보세요. 제가 아무 얘기나 하세요. 그러니까 행복했을 때를 얘기해 주세요. 이게 지금 짜고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하는 거기 때문에 불러내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지금 머리가 근데 요번에 지금 사교 주도이거든요. 우리 아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신중형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교 주도가 되죠. 편하게 그냥 아무거나 얘기해 주세요. 저는 당신이 우리 집이 이렇게 아주 마당처럼 넓은 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보일 때는 어디 갔나 이렇게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혹여나 내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나를 발견하면 너무 좋아하고 기뻐할 때 그때는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아, 내가 화장실에서 탁 나왔을 때 그때 그냥 가닥가닥 누울 때가 기쁘다 말이죠. 내가 잘 이해했나요? 네. 자, 여러분 상대방 얘기를 잘 듣지 않으면 미러링이 안 되는 거야. 제가 그럼 퀴즈. 지금 우리 아내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내세요. 어떤 동작을 했어요? 자, 손 들고 어떻게? 뭐 했어요? 네, 그대로 말하는 것을 받아줬는데 다 문장 그대로 얘기한 게 아니라 핵심만 얘기했어요. 핵심만. 자, 그대로 받아줬어요. 그걸 미러링이라고 해요. 미러링. 뭐라고요? 미러링. 그대로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미러링.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손 들어보세요. 제가 어떤 동작을 했나요? 고개를 끄덕거렸죠. 또 있습니다. 뭐죠? 네. 어떻게? 경청. 잘 들었어요. 또! 공감했어요. 또! 이해했나요? 컨펌했어요. 다시. 피드백 했어요. 피드백. 또! 이거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네. 눈을 쳐다봤죠.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부끼리 이런 대화를 1시간 정도만 할 수 있다면 게임 오버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김연아가 뭐 하루아침에 쓰리턴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네. 아, 나빴던 거는 나중에 나빴던 거 얘기하고 싶은 모양인데 들어볼까요? 들어보지 말까요? 들어봐요? 가봅시다. 그래. 자, 어떻게 반응, 표정이 달라질 것 같아요. 자. 당신이 화가 나면은 저는 당신하고 이렇게 화가 났을 때도 뭔가 풀고 싶어서 자꾸 대화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지. 저는 사교형이니까 못 견뎌 하잖아요. 근데 당신은 화가 나면 꼭 어디로 가냐면 회사를 가시잖아요. 화가 나면 회사를 가지. 근데 회사를 가는데 갈 때 간다고 화가 나니까 말을 안 하고 나가는데 말을 안 하고 나가는데 당신이 말을 안 하고 나가면 제 마음속에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떠올라요. 내가 화가 나서 말 안 하고 나가면 당신 마음속에서 안 좋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네. 내가 잘 이해했나요? 네. 그리고 나갈 때 회사 갔다 온다고 쪽지라도 하나 써놓고 가시면 제가 좀 덜 불안할 것 같아요. 나갈 때 회사 간다고 쪽지를 하나 써놓으면 덜 불안할 것 같단 말이죠. 네. 제가 잘 이해했나요? 네. 근데요. 네. 왜 이렇게 화가 나면 사무실만 가시나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계속적으로 당신하고 있으면 그 싸움이 더 증폭되니까 일단은 그 자리를 피하고
서로의 감정을 추스르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게 대화 이게 좀 되지 않나요? 그럴 때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 아, 당신이 화가 나서 회사를 가는 것은 더 대화를 화를 내서 관계가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갔다는 말이죠? 제가 잘 이해했나? 이렇게 피드백해 줘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나는 이거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수고했습니다. 네. 자, 이것이 여러분 반복적으로 훈련이 된다 그러면은 무아지경이 되는 거예요. 김연아가 딱 쏘치해가지고 내가 3분을 뛰는데 2분 30초 만에 세이트를 하겠다. 절대 그런 생각 안 해. 그냥 나가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되는 거야. 그냥 도는 거야. 쓰리톤 막 되는 거야. 그냥. 이게 바로 뭐야? 습관이고 가치관이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부부끼리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인생의 습관이 되고 가치관으로 우리 부부끼리의 문화가 정착될 수만 있다면 이 사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 근데 잘 돼, 안 돼요? 노력해야지. 아니, 박태환이가 그 1초 0.몇 초 하는데 그게 하루쯤에 되겠어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하는데 걸림돌이 있단 말이에요. 뭐라 있단 말이에요. 걸림돌이 뭐라고요? 비즈니스. 피니스트 비즈니스. 우리 부부끼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You know? 알고 있냐고. 부부의 이 성인아이, adult child, 아직 내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사랑의 탱크가, 내 마음 가운데 비어있어, 지금 내 탱크가. 유아기 때 받았어야 되는데, 청년기 때 받았어야 되는데, 그 상처가, 이 사랑의 탱크가 비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끼리 탱크가 왜 비어있는지 모르고 그냥 서로끼리 치마달라고 그러니까, 더 다치면 언더스탠딩이 안 되는 거지. 자,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단어가 있죠. 왜곡된 분노의 원인이고. 저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얘기를 밤새고 우리 부부끼리 얘기했어요. 나는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을 살면서, 나는 이때가 제일 힘들었어. 내 인생은 그냥 마이너스 레벨이야, 그냥 나는. 이 라이브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자, 부부끼리 한번 행복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제가 가르쳐줬던 팁을 갖고 다 기억을 못하겠죠. 눈을 쳐다보고 끄떡끄떡거려. 그랬어? 미러링 안 하셔도 돼. 그냥 끄떡끄떡 그랬구나 이거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남편들이 난 도저히 나 못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군대 갔다 오신 분 다 군대 갔다 왔죠? 군대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갔다 왔죠? 군대 가면은 이거 뭐 신지? 이거? 뭐가 싫어? 워커는 그거는 이건 저거만 아니고 뭐 신는다고? 구나 그러면 간단해. 예를 들어서 나한테 예를 들어서 속상해요 그러라. 속상해. 여기다 보고 거기 여보 나 속상해 그래. 여보 나 속상해. 어떻게 해? 아 속상했어요? 잘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군화를 생각하고 군화 갔다 왔죠? 군화 신었잖아. 속상해요 그래. 속상해요. 군화 생각하고 얘기해. 자, 속상해요 그래. 나한테. 속상해요. 속상하구나. Very simple. 자, 여기 여기가 자기가 나 오늘 피곤해요. 이게 봐요. 자, 뭐라고요? 피곤하구나. 그렇지. 너무 잘한다. 여기. 자기가 나 오늘 퇴근했는데 자기가 나 배고파. 뭐라고 그래? 굉장히 인상쓰이세요. 배고프구나. 나한테 자기가 나 배고파. 자기가 나 배고파. 자기 오늘 배고프구나. 이렇게 부드럽게. 자기 오늘 배고프구나.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너 왜 편집 바쁜데 지금 들어와가지고 배고프다고 그러지? 지금 빨래부터 말하더라고. 이게 올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야 지금 사람이. 배고프구나. 장난하면 안 돼. 아시겠죠? 그러면 둘이 하면서 나 그때가 행복했었어요. 여보 그때가 행복했구나. 자, 우리 부부끼리 이렇게 쳐다보고. 자, 쳐다봅니다. 자, 쳐다보는데.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돼. 내가 맨날 얘기해봤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뭐, 해먹고 바꿔 갔으면 걷어갈 게 있어. 자, 부부끼리 저렇게 무릎을 맞대야 돼. 무릎을 맞대. 무릎 한 줄을 맞대. 무릎을 맞대. 무릎을 맞대. 부부끼리. 무릎을 맞대. 무릎을 맞대고. 무릎을 맞대라는 건 딱 다가서라는 얘기, 다가서라는 얘기예요. 다가서라는 얘기. 다가서라는 얘기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남편이 아내의 손등을 사이에 살포시하게 하나 정도 독한 마음 먹고 잘 안 되니까 독한 마음 먹어야 되는 거죠. 독한 마음 먹고 좀 건전한 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이제 행복했을 때 얘기할 거예요. 그럼 아까 기억나는 분이 눈을 쳐다보고 끄덕끄덕거리면서 우정으로 그리고 속상해서 행복했어요. 행복했구나.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남편이 다 이제 아내가 한 얘기가 끝났으면 자동적으로 이제 다시 또 아내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분 드릴 거예요. 2분씩 좀 잘라서 하고 절대 장난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 장난하시면 안 돼요. 정말 진정으로 담아가지고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잘 들어주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에서 머리만 돌립니다. 그 상태에서 머리만 돌려요. 저한테. 그 상태에서. HALING. 이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게? 입은 좀 움직입시다. 자, 이거 뭐죠? 이 힐링의 어머니 뭔지 알아요? 잘만 들어주면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시간 잘 들어주는 데서 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그랬구나, 속상했구나, 행복했구나. 나도 그때 행복했었어. 나도 당신 입장이라면 속상했을 것 같아. 해보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독한 마음 못 가는 거야, 지금. 재밌어서 해서. 왜 그때 대학 저를 쳐다보십시오. 하시고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돌아보시고 자, 내 남편이
내 얘기를 참 잘 들어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리시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내 남편이 내 얘기를 참 잘 들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내 아내가 내 얘기를 참 잘 들어줬다. 처음도 잘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력하신 우리 두 분, 남편과 아내 서로를 위해서 잘했다고 격려의 박수. 여러분 오늘 나눔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나를 연탄을 이렇게 했던 연탄 시켜 나를 이렇게 둘째 엄마 보면 저는 기가 죽었어요. 네가 자식아 뭘 한다고 그래? 너 말하는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살다 보니까 26살이 되고 사회에 딱 나오니까 열심히 일을 하려고 그러다가 막판에 내 권위에 있는 사람이 너 뭘 한다고 그래? 가만히 있어 임마. 뒷자리에서 그러면 은맥이 죽을 때. 그러니까 98%는 잘해요. 권위 있는 사람이 그냥 너 가만히 있어. 뭘 한다고 그래? 박희철이 그래 가서 대리나 과장이 딱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일을 98%는 잘할 때 끝마무리가 안 좋은 거야. 끝마무리가. 그게 사회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저는. 이런 가운데에서 발견한 거지. 왜? 너 알아야지. 아, 거기에 원이 있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 형이 결국에 가서는 제가 여기서 오늘 고백합니다. 저는 가정을 살리자고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는 사회지만 우리 그 둘째 형은 법적으로 같이 지금 돼 있지만 별거하고 있습니다. 그 형도 같은 환경에 살면서 같은 부모하고 살면서 어떤 나쁨이 있었을까? 그 형에게는 어떠한 상한 감정이 있었을까? 저는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아버지 그러면 저는 말이 없는 아버지. 내 인생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반응하지 않는 아버지. 나는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았는데 자라오면서 생각해보니까 나에게 반응하지 않았던 아버지. 그래서 그냥 무말하고 뭐를 말을 했는데 반응 안 하고 그냥 또 이 막 뭐하고 올라와. 이 원인이 무엇일까? 나를 돌이켜보는 겁니다. 우리 부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과연 저 사람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내가 살아온 환경에서 있었던 그러한 해결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바라보게 되는 거죠. 어떨 때 어느 날 우리 아내가 자기도 어려웠던 얘기를 할 때 아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구나. 내가 그러한 자란 환경에서 어려웠을 때를 라이프를 얘기하니까 아 그러니까 내 남편이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반응했고 그렇게 말을 했구나. 알게 될 때부터 이해가 될 때부터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서 그렇게 되면 내가 그것을 보살펴주고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는 것으로 생각이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만나기 전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가장 힘들었던 어쩌면 나도 모르는 이 무의 속에 있는 뭔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서 허심탄회하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오늘 이 시간 얘기합시다. 여보 나는 이랬어.
난 이렇게 살았다. 당신을 만나기 전에 난 이렇게 살았다니까. 얘기해보자. 잘 들어주세요. 이해하지 못하도. 근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셔야 돼요. 무슨 마음? 그게 뭔데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상대방 입장을 내가 만약 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역지사지의 마음. 그 상태로 내 배우자가 힘들었을 그때를 한번 가보는 것 같이. understand? 이해되시죠? 왜 그게 힘든 거야? 왜? 그게 왜 힘들어? 이게 아니라 거기랑 빠져보는 거야. 그 시간을 한번 동행해 보자고요. 여러분, 아름다운 동행은 그 어렸을 때 힘들었을 때 그것을 동행해야지만 아름다운 동행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름다운 동행일 뿐이야. 아름다운 동행인 척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진정한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없다. 오늘 제가 시간을 15분, 20분 드릴게요. 오늘 여기서 해결하세요. 근데 잘 들어줘. 내가 정말 당신의 입장이라면, 내가 그때 당시에 내가 초등학교 할 때 그 당신의 내가 형으로부터 내가 이런 단식대로 막 매를 뛰게 했다면 나 얼마나 아팠을까. 나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야. 잘 들어주고 눈을 보고 공감해주고 우리 시간 한번 가져봅시다. 불 좀 꺼주세요. 부부끼리 한번 다시 똑같은 상황을 맞댑니다. 무릎을 맞대세요. 아까처럼 맞대시고 정말 무릎을 맞대고 정말 내가 한 몸이다 생각하고 한 몸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여러분 오늘 정말 이거 아무도 없어. 들을 사람도 없어. 둘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몸이 돼서 한번 대화해봅시다. 그리고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끄떡거려 주셔도 됩니다. 자, 먼저 그리고 이유를 달지 마세요. 그리고 먼저 우리가 이제 남편이 뭐든지 이 남편이 먼저 하는 거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바꾸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먼저 하고 다 끝나면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시간을 갖고 가겠습니다. 제가 한 20분 정도 드릴 거예요. 충분히 얘기하세요. 그 대신 정말 그 마음을 성필히 이해하면서 오늘 딱 한 번 이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얘기하세요. 이분 안에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부부끼리 한번 저보지 마시고 부부끼리 한번 살짝 안아주세요. 살짝 안아주세요. 그리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자, 고만하세요, 고만. 자, 우리 남편들이 우리 아내들을 위해서 큰 우리와 박수로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당신 정말 잘 들어줘서 고마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참, 밤새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또 이렇게 후딱 갔네요. 자, 용서 읽겠습니다. 용서의 정의. 자, 시작. 당신에게 잘못을 한 사람이 당신에게 가지고 있는 부담감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힘. 용서라는 것은 얼굴형 용서할서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시간 서로끼리 쳐다봄으로, 부부끼리 서로 쳐다봄으로, 대화함으로 뭐가 되었다? 용서가 되었다. 무슨 용? 얼굴형 용서할서.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대화하면 용서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행복했을 때와 힘들었을 때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 대화했던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행동했던 언행일치의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용서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시간 부부끼리 남편이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면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자, 손잡고 느끼는 대로 다 합니다. 먼저 남편이 먼저 하고 아내가 해요. 시작. 얼굴 보고 가세요. 자, 이제 어부자를 끝났으니까 완전히 저를 쳐다봅니다. 돌아가세요. 완전히 저를 돌아가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힘들어서 자살했어요. 여러분들 부부끼리 이러한 걸림돌에 있는 것들 얘기를 잘 들어주고 이해할 수가 있다면 서로끼리 이해하면서 보듬어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수필집 하나 읽고 그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또박또박. 자, 용서 시작. 용서하는 사람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으며 용서는 사회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 용서는 가장 중요하지만 누구를 위한 것이다? 올라가 마치겠습니다.